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2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남편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과부였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살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고 그녀 역시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지금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남자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현재 31살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남편과 2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죽을 수 있을까? 그만큼 삶이 고통이었고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는 졸지에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이란에서는 과부에게 돌아가는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저주받은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 앞에서 애군을 가져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내몰렸고 그날 밤 거리에서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월세 8만 원짜리 지하실을 구해 겨우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은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동고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과부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겨우 얻은 일은 하루 15시간 바늘로 자수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고 한 달에 130달러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일거리가 끊겨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빵 한 조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남편도 못 지킨 주제에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겠지. 그녀는 그런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도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차별은 심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교육기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니까요. 은행에서는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은 남자 보호자는 어디 있냐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와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2021년 겨울 큰아이가 폐렴에 걸렸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경련을 일으켜도 그녀는 그냥 옆에서 손만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이들도 결국 나처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 텐데 이대로 다 끝내자. 그렇게 생각하며 집을 나섰는데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살아서 어디 가려고? 아주머니는 그녀의 상황을 듣고 집으로 데려갔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본다더라. 그 USB에 들어있던 건 한국 드라마 도깨비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주인공이 당당하게 웃고 남자 주인공과 대등하게 대화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녀에겐 상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가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의 그녀 자체를 사랑해주는 장면은 그녀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도깨비를 시작으로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김비서가 왜 그럴까 같은 드라마들이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다. 자막을 따라 소리내어 읽으며 한국어 단어를 익혔고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말투를 흉내냈다.
처음에는 단지 도피처였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따뜻하고 환한 세상이 부러워서. 하지만 점점 그녀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저런 세상이 진짜 있을까? 여자도 과부도 아이들도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헬로라는 한국어 학습 앱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이란에서는 과부가 외국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다. 들키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렇게 그녀는 앱에 가입했고 며칠 후 한 남자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우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어와 이란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36살의 한국 남자였고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였다. 특히 이란과 중동 지역 바이어들과 거래를 많이 한다며 페르시아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다. 그녀는 페르시아어를, 승우는 한국어를 가르쳐줬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었다. 놀라웠던 건 승우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녀가 아프다거나 바빠서 답장을 늦게 해도 그는 언제나 먼저 안부를 물었다. 사라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처음 몇 달은 그저 공부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 과부라는 이유로 겪었던 수모들, 아이들과 거리에서 밤을 새운 날들까지. 그런데 승우는 그녀를 불쌍하다거나 가엾다고 말하지 않았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고 새로운 언어까지 배우고 계시다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란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항상 동정, 연민, 혹은 무시뿐이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그녀를 강하다고 했다. 아이를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듯한 그 따뜻한 말들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승우는 화상통화를 제안했다. 사라 씨,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으니까 발음 교정도 해드릴게요. 그녀는 겁이 났다. 이란에서는 여자가 외국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하지만 승우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고 싶었다.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리고 첫 화상통화에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승우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남자들처럼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가 한 말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남아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눈빛이 강해요.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삶을 읽어주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단순한 과부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화상통화에 초대했다. 승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했고 아이들은 금세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승우는 아이들을 위해 페르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서였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렇게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6개월이 흘렀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마음이 깊어졌고 마침내 승우는 여행을 핑계로 이란 인근 국가인 테헤란으로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사라에게 말했다. 사라 씨, 제가 실제로 뵐 수 있을까요? 당신이 편한 공개된 장소에서요. 그녀는 또 한 번 망설였지만 그에 대한 신뢰와 용기가 그녀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승우를 만났다. 한국에서 온 그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섬세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한국어 책, 태극기 스티커와 장난감까지 준비해왔다.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아이들도 그의 품에 안기며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날 승우는 말했다.
사라 씨, 저는 당신과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의 진짜 아빠가 되어도 될까요? 그 말에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무서워서, 기뻐서, 믿기지 않아서. 과연 그녀는 이 꿈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마음이 요동쳤다. 설렘과 두려움이 번갈아 밀려왔다. 승우의 제안은 너무도 따뜻하고 간절했지만 그녀가 떠나야 할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일 안에서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었다. 가족의 명예, 종교적 규범, 사회적 압박,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그리고 아이들을 정말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미쳤냐? 이슬람을 버리고 이교도와 결혼하겠다고. 과부 주제에 애까지 끌고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집안 망신이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붙잡았다. 차라야,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 내가 밖으로 나가면 우린 사회적으로 죽은 거야. 삼촌들까지 나서서 그녀를 말렸다. 너 때문에 가족 전체가 망신당할 수 있어. 그녀는 가족과의 언쟁 끝에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길거리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에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승우는 매일 그녀를 위로했고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과 초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초청장, 재정증명, 사업자 등록증, 은행잔고, 건강보험 등 수십 개의 서류를 차근차근 정리해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도 일 안에서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남편 사망증명서, 아이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범죄 경력조회서, 건강검진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그리고 모든 서류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을 승우는 끝까지 함께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출국 허가였다. 일 안에서는 여성이 해외로 나가려면 남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면서 출국 자체가 막힌 것이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승우는 다시 방법을 찾아냈다. 사라 씨, 이란 정부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이 자립을 위한 해외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인도주의적인 항의서를 준비해요. 제가 한국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정부 기관을 수없이 드나들었고 서류가 한 번 잘못 번역되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었다. 중간에 비자가 거절될 뻔한 순간도 있었다. 아버지가 정부에 항의하러 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다시 신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승우의 영상통화로 위로를 받았고 아이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반의 시간 끝에 2023년 8월 그녀는 기적처럼 한국 비자를 받았다. 그것도 3년 다중 입국 비자였다. 그날 승우와 영상통화를 하며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승우 씨, 드디어 됐어요. 이제 정말 갈 수 있어요. 화면 속 승우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축하해요, 사라 씨.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출국 준비를 하며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전히 부모님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차라야, 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꼭 안은 채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2023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다. 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이 말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일 안에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존중의 언어였다. 출국장을 나서자 꽃다발을 든 승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승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며 말했다. 사라 씨, 정말 오셨네요. 꿈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시아버지도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 예쁜 아이들이 우리 손주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다. 따뜻한 침대, 밝은 조명, 창문 너머 보이는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다. 그리고 승우가 조용히 말했다. 사라 씨,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진짜 가족의 시작이에요. 그녀는 가슴 깊이 외쳤다. 정말 살아있구나. 이제 나도 살아있는 존재구나. 한국에서의 첫날,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침대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마음만은 어쩐지 편안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진짜야. 난 이제 진짜 살아있어. 그녀는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 배우기 시작했다. 은행에 가서 혼자 계좌를 만들고 마트에 가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 한국어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말해주고 도와주려는 손길이 먼저 다가왔다.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했다. 큰아이는 금세 한국어를 익히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담임 선생님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예요라고 칭찬해 주었다. 반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다. 일 안에서는 아버지 없다고 무시받던 아이가 여기선 자랑스러운 리더가 됐어요. 작은 아이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이가 점차 자신감을 얻고 도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승우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수업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서 응원했고 숙제도 함께 봐주었다. 사라야,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야. 내가 진짜 아빠가 될게. 그녀는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문화 센터의 수업에 참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첫 수업날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일 안에서는 과부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여기에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다니. 그녀의 노력과 따뜻한 이야기들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일한 엄마의 한국 생활기라는 채널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당신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당신에게 희망이 되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사라 씨, 한국과 이란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불과 몇 년 전 죽음을 생각하며 지하실에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국가 간의 교류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한복을 입혀주며 말했다. 사라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시아버지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의 복덩어리야.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한국에서 처음 배웠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진심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달된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다시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라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구나. 승우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도 한다. 그녀의 꿈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다.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게 한국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절망 속에 놓여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라에게 한국은 두 번째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말 안에는 그동안 살아오며 견뎌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얻은 평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미 한 걸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은 정말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동은 혼자 느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사라에게 희망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이처럼 가슴 깊이 와닿는 진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해드리는 모든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세상 곳곳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짧은 한마디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감동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같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오늘도 삶의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감동 실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따뜻함을 품고 있는지, 진심 어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감동이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